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마드 정변 TV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김 박사님 모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오셨습니까? 개인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개인정보요. 개인정보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이제 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 중요하죠. 과거 우리나라 이제 국민 인식에 비하면 네. 정보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제가 겪은 그 사례를 김 박사님이 직접 예. 경험하신 사례입니까? 예, 제가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용어 정리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정보 주체는 말 그대로 뭐 정보 주체인데 어떤 정보냐라고 하면은 그 정보에 의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김성경 박사님 또는 정관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특정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정보 주체라고 부르고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처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법조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열거가 돼 있어요. 수집하고 그거를 뭐 정제하고 뭐 가공하고 그다음 뭐 파기하고 하는 그런 일체의 정보에 관련된 그런 행위를 퉁틀어서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해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그거를 다 처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 수집해서 관리하고 네. 수집부터 파기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여기에는 이제 뭐 법인도 들어가고 네. 정보 그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도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죠. 예. 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면은 네.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는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사례 넘어가면 제가 작년에 네. 그 2022년도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그뭐 행사에 제가 그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이 뭐냐면 개근상. 그 회의 기간에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한 그 위원들에게 개근상을 주겠다 해가지고 뭐 상을 주니까 이제 기쁘죠. 그래가지고 그러시네요. 상이 뭔가 했더니 그 5만 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게 문자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별별 업체에 위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약서를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의뢰 위탁을 네. 도움을 줘서 이제 용역을 처리하도록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별별 업체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네. 그 문자를 보니까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까 네. 정보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지금 뭐 화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뭐 네. 확실하게 처리하고 삭제하겠다 뭐 이런 문구도 들어있고 근데 제가 이제 입력하려고 보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저는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죠. 하는데 맨 밑에 보면은 예. 맨 밑에 보면은 어허. 그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이제 업로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품권을 타겠다는 그 일종의 무료기자가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걸 받아야지라는 생각에 이거 빨리 입력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앞뒤 뭐 이건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 입력하다 보니까 또 사본을 입력하라고 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럼요. 사본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신분증에는 사진 있죠. 그렇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발급일자, 면허번호. 사실 모든 정보가 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비대면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네. 그 주민등록 사본 하나로 대출도 가능해지고 맞아요. 카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날 그 업체에서 이제 별별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왔습니까? 위원님 빨리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개근상장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전문가한테 잘못 걸렸네. 그 업체 자문을 좀 받아봐라. 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니까 그 상담하는 분이 아주 당당하게 네. 아닙니다 고객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 상품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이제 전화 끊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이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음, 그 다음부터 네, 한 일주일간 네. 별별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서너 통 이상씩 전화를 하면서 뭐 의도는 뭐 대충 파악이 돼요. 많이 괴롭겠네요, 그 네. 업체도. 서울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은 일주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주일 이내 이제 답변이 왔는데 네,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예상한 바로 이제 네.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그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이 아닌데 아마 별별 업체에서 그 업무상 미수로 착각을 한 것 같다. 다음부터는 서울시가 중앙부서로서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라고 이제 왔어요. 답변이 왔어요. 사실 근데 이 답변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향후의 그 구체적인 그 그런 메뉴를 저한테 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정부기관하고 이제 그 도급이라든지 용역 업무를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추후 입찰 제한이라든지 기관 경고 같은 걸 받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족 들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 제 사례에서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이제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은 혹시나 저랑 같이 참여했던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정보를 다 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사실 수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수입된 거죠. 그러면 법 위반이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예. 위반이 되죠, 지금. 그러면 이 말씀하신 사안에서 그럼 변호사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제가 네. 물론 이제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알 쉽게 음.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도로만 이제 개인정보를 가능하면 이제 수집하라고 원칙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16조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주민등록증 사본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소, 본인 우리 초상 사진, 네,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이거 뭐 이거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개인정보 수집에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기프티콘을 증정하면서 세무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세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일정 정도 수집하는 건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주민등록증 사본에 있는 그런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냐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따라서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없으셨죠 또. 없습니다. 지금 화면 뭐 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네.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있는 그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법조문 위반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죠. 네. 음.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극도로 예민한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이거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은 모든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 소재지, 뭐 네. 금융 계좌에서부터 네. 뭐 전과 기록까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네. 법원을 통한다든지 네. 모든 것이 가능한데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대법원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그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신체가 또는 생명이 명백하게 지금 침해될 우려가 있다. 침해되고 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황.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조난을 당했다. 그럼 정보 주체의 그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연락도 안 닿을 뿐더러 네네. 안 닿을 수 있을 뿐더러 그럴 때는 위치 정보라든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 통신사를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구조 당국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동의를 구하고 이럴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잠깐 제가 말씀드린 쉽게 얘기하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변호사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투표하러 가잖아요. 투표장에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제 신분증 확인하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 신분증 확인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외에 무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그때 신분 확인하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실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건 굉장히 극도로 네, 자제하고 있죠.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24조 2조. 24조 2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네. 위반하여 수집했을 경우, 처리했을 경우는 어떤 그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예, 75조인가요? 그런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사유가 안 되는데 수집을 했다, 처리를 했다.
그랬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3천만.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9월인가요? 9월에 개정법이 또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네. 예. 64조의인가? 64조의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64조의 1항 4호.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유럽의 GDPR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인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유럽 영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벌어들인 매출의 몇 %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유럽에 있는데 그것을 본따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64조에 의해서 매출액의 3% 그 안에서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요. 매출액의 100분의 3이면은 사실 그 큰 기업일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뭐 30조, 300조 이런 데서 막 이러면은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100조면 3조가 되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과징금 조항이 이제 도입이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별별 업체가 만약에 네. 시행 전이었기에 망정이지. 그 이유에 했다면 이 과징금 부과 대상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 건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네. 과징금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개인정보하고는 좀 관련이 조금 있지만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소득세법 관련해서 또 아, 예. 그렇죠. 아까 그 기프티콘 그거 이제 세법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세법상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박사님 포함한 그쵸. 그 위원님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사실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규정상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상으로는 그 과세 당국도 이게 5만 원 이하 초과 이런 경우에 그 원천징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실무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뭐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해가지고 그냥 다 수집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근데 법에 보면은 이제 5만 원 이하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음이다마는 아는 분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집한 단계에서 수집을 해버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죠. K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드사 그런 게 말입니다. 많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금융기관, 카드기관. 예, 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사건? 그러니까 다 이제 개인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사건들이죠. 카드사하고 뭐 숙박 앱도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해킹을 통한 유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내부 주로 이제 내부자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유출된 경우가 있고 해서 판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유출로 인해서 손해배상 액수라든지 인정 여부가 쉽게 이제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유출이라는 것이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한테 있는데 원고들이 이제 개인들 아닙니까? 정보가 이제 제한돼 있고 하니까 증명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출이라는 것도 법원에서는 당대의 뭐 기술적인 수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했으면 또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유출된 건 맞지만 당대의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렇다고 하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인정되더라도 사실 금액 자체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적은 경우가 많아요.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뭐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유출 사건들이 이제 있었는데 대체로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또 유출은 아니고 이제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사건들도 있었죠. 아, 그건 좀 너무 좀 악질적인 거 아닌가요? 네, 개인 정보를 아예 판매를 합니다. 보험사들이나 그렇죠. 이런 그 가망 모기를 이제 끌어들이는 업체들한테. 그거는 이제 유출은 아니고 판매이기 때문에 벌칙 조항에 해당돼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도 나오고 민사소송도 여러 건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유출 자체만 인정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에서 한 20만 원 정도 가량 위자료 정도가 지급이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숨어 있는 뭐랄까 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위험한데 법원에서는 쉽게 이제 유출되지 않았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잖아요. 해외에 건너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래 이제 법원 판결들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나 의식이 비교적 지금보다 이제 훨씬 약할 때 나온 판결들이라서 그래서 뭐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 2015년도경에 서울행정법원 네. 시민사법 모니터를 했는데요. 네. 법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든지 개선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했었는데 네. 전자조정 요즘에 진행되고 있죠. 큰 화면에다가 이제 화면에 이제 소장이라든지 준비성을 띄워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개인정보를 전혀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이 이제 공개 재판 방청을 그렇죠. 할수 방청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항을 가리지 않고 전부 노출해서 재판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그 판사들하고 이제 관계자들 모여 이제 미팅할 때 네. 고정을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그 진짜. 뒤로 수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됐을 겁니다. 예, 최근에 또 언론에 그 이제 가해자가 이제 교도소 수감 중에 네.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협박성 편지 보낸 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목록에 별지 목록에 그 피해자들 인적사항 전부 다 드러나게 이제 판결문을 다 경고한 거죠. 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개인정보 참 중요합니다. 그 오늘 제가 겪은 사례가 사실은 그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믿었었던 거예요. 사실. 서울시에서 예, 했군요. 설마. 아이고, 오늘도 하여튼 좋은 질문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을 항상 네. 임 박사님이 강조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강의라는 이제 인상도 드리곤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고급 정보를 드리고 가능한 그 안에서 재미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귀엽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